새벽 6시 알람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알람을 끄고 일어났어요. 52살 간호사 박은희. 이게 제 이름입니다. 남편은 이미 일어나 화장실에서 씻고 있었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고등학생 딸아이가 아직 자고 있었죠. 고3이라 요즘 대학 입시 준비로 스트레스가 많아요. 조금이라도 더 자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생각했어요.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25년째 같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대학병원이에요. 3층 내과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죠. 7시쯤 딸을 깨웠습니다. 지민아, 일어나야지. 딸아이가 부스스한 눈으로 일어났어요. 엄마 5분만. 안 돼, 학교 늦어. 남편과 딸, 저 셋이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아침 식사였어요. 딸아이 대학 얘기, 남편 회사 얘기. 저는 그저 듣고 있었죠. 8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딸은 학교로, 저는 병원으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어요. 겨울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코트깃을 세우며 생각했죠. 또 한 해가 지나가는구나. 어느새 52살이 됐네. 버스 안은 출근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죠. 은주, 내 동생, 40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을까요? 1985년 겨울이었어요.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난 후였죠. 저는 12살, 동생은 5살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헤어졌어요. 외삼촌이 저를 데려갔고 고모가 동생을 데려갔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잠깐만 헤어지는 거야. 곧 다시 만날 거야. 그렇게 말했었는데 40년이 지났네요. 버스에서 내려 병원으로 걸어갔습니다. 크고 하얀 건물이 보였어요. 25년 동안 다닌 직장. 이제는 눈 감고도 갈 수 있는 길이죠. 간호사복으로 갈아입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동료 간호사들이 아침 인사를 했어요. 은희 선생님, 안녕하세요. 응, 안녕. 오전 10시쯤 환자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건강검진 예약 환자들이었어요. 저는 환자들의 혈압을 재고 키와 몸무게를 쟀죠. 똑같은 일의 반복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어요. 오후 1시. 동료들은 구내식당으로 갔지만 저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거든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어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죠. 1985년 겨울, 부산 동래구 우리 집 앞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아빠 엄마 12살 저, 5살 은주. 은주야, 너는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잘 살고 있을까? 결혼은 했을까? 아이는 있을까? 찾으려고 했었어요. 22살 때 성인이 되자마자 구청에 갔었죠. 등본을 떼어봤습니다. 하지만 은주 이름은 없었어요. 입양으로 호적이 분리됐다고 하더군요. 30살 때는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었어요.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입양되셨으면 성도 바뀌셨을 거예요. 어렵습니다. 탐정의 말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40살이 넘어서는 포기했어요. 아니, 포기라기보다는 두려웠죠. 동생이 새 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있을 텐데. 내가 나타나면 동생 인생이 흔들릴까봐. 고모님도 평생 키웠는데 내가 나타나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래서 그냥 그리워만 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혼자 부산으로 가요. 부모님 묘지를 찾아뵙죠. 그리고 혼자 울어요. 아빠, 엄마. 은주를 못 찾았어요. 미안해요.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내려갔어요. 오후 근무가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2시,
환자 호출을 시작했어요. 차트를 보며 이름을 불렀습니다. 최은주님, 복도에서 한 여자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 쪽으로 걸어왔죠.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 7시, 저는 아들을 깨웠습니다. 민준아, 일어나야지. 11살 아들이 부스스한 눈을 떴어요. 45살 초등학교 교사 최은주. 이게 제 이름입니다. 남편은 이미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공무원인 남편은 항상 일찍 일어나죠. 저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밥, 국, 반찬. 평범한 아침상이었어요. 식사를 하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 건강검진 가는 날이지? 응. 점심시간에 다녀올게. 어디 병원이라고 했지? 강남에 있는 대학병원. 회사 사람들이 괜찮대.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은 밥을 먹으며 게임 얘기를 했죠. 저는 그저 듣고 있었습니다. 8시에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제가 근무하는 초등학교로 출근했죠. 강동구에 있는 학교입니다. 20년째 이 학교에서 일하고 있어요. 교실에 들어가니 아이들이 떠들고 있었습니다. 5학년 담임을 맡고 있어요. 자, 조용히 하고 자리에 앉아요. 아이들이 자리에 앉았죠. 오전 수업을 하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병원 가는 날이구나.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요. 남편이 그 병원 좋다고 예약해줬거든요. 점심시간이 됐어요. 난 12시. 동료 교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제 반 좀 봐주세요. 병원 다녀올게요. 그래요. 천천히 다녀와요.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갔습니다. 처음 가보는 병원이었어요. 크고 깨끗한 건물이더군요. 1층 접수처에서 접수를 했습니다. 문진표를 작성했어요. 이름 최은주, 생년월일 1980년 6월 22일, 출생지 부산. 평범한 정보였죠. 3층 내과로 가시면 됩니다. 접수 직원이 말했어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렸어요. 다른 환자들도 많았죠. 저는 핸드폰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언니, 박은희 언니, 얼굴도 잘 기억 안 나요. 5살 때 헤어졌으니까요. 하지만 이름은 기억합니다. 박은희, 제 친언니. 1985년 겨울이었어요.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죠. 저는 너무 어렸어요. 5살밖에 안 됐으니까요. 장례식장에서 언니와 헤어졌습니다. 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은주야, 잠깐만 헤어지는 거야. 곧 다시 만날 거야. 그게 마지막이었죠. 고모가 저를 데려갔어요. 부산에서 자랐습니다. 고모는 저를 정식으로 입양했어요. 그래서 성이 바뀌었죠. 박은주에서 최은주로. 고모는 저를 잘 키워주셨어요. 친딸처럼 사랑해주셨죠. 학교도 보내주시고 대학까지 다니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가끔 생각했어요. 친언니는 어디 있을까? 친부모님 얼굴은 기억나지 않아요. 너무 어렸으니까요. 하지만 언니 이름은 기억해요. 박은희. 20살 때 고모에게 물어봤었어요. 엄마, 친언니 어디 있어요? 고모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은주야. 언니는 외삼촌이 데려갔는데 연락처는 몰라요? 미안해. 엄마도 몰라. 30살 때도 생각했어요. 언니를 찾아볼까? 하지만 어떻게 찾죠? 성도 바뀌었고 연락처도 몰라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봤지만 박은이라는 이름은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모 생각이 났어요. 고모는 저를 평생 키워주셨어요. 제가 친언니를 찾으면 고모 마음이 아프실까봐.
그래서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그리워요. 언니,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을까? 잘 살고 있을까?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그리고 낡은 사진을 꺼냈죠. 1985년 겨울, 부산 동래구 집 앞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아빠, 엄마, 언니, 저. 흐릿한 사진이지만 소중해요. 제가 가진 유일한 가족 사진이니까요.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언니, 보고 싶어요. 최은주님, 간호사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저는 사진을 지갑에 넣고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걸어 검사실로 향했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문 앞에 서 계셨죠.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뭔가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간호사 선생님도 저를 보며 멈칫하셨죠. 잠깐 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간호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검사실로 들어갔어요. 심장이 계속 두근거렸죠. 이상했어요. 처음 보는 분인데 왜 이렇게 끌리는 걸까요? 최은주님, 제가 이름을 불렀어요. 복도에서 한 여자가 일어났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였어요. 단정한 옷차림이었죠. 여자가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뭔가 끌리는 느낌이었죠. 이쪽으로 오세요. 최대한 평소처럼 말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여자가 검사실로 들어왔어요. 저는 문을 닫고 의자를 가리켰죠. 여기 앉으세요. 여자가 앉았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문진표를 집어들었어요. 이름 최은주. 생년월일 1980년 6월 22일. 출생지 부산. 손이 떨렸습니다. 1980년 6월 22일. 우리 동생이랑 같은 생일이에요. 부산. 우리 동생도 부산에서 태어났죠. 최은주. 입양되면 성이 바뀌잖아요. 박은주가 최은주가 될 수도 있고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하려고 애썼어요.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세상에 1980년 6월 22일생이 얼마나 많은데. 부산 출신도 많고 그냥 우연이야. 혈압 재겠습니다. 저는 혈압계를 집어들었어요. 여자의 팔에 혈압계를 감았죠. 가까이서 얼굴을 봤습니다. 눈. 엄마 눈이랑 비슷한 것 같았어요. 아니,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았습니다. 코도요. 아빠 코랑 똑같았어요. 오똑한 콧날. 입술. 엄마 입술이었습니다. 심장이 더 빨리 뛰었어요. 손이 계속 떨렸죠. 괜찮으세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네. 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혈압 측정이 끝났어요. 저는 혈압계를 풀었습니다. 키 재겠습니다. 일어나 주세요. 여자가 일어났어요. 저는 신장계 앞으로 안내했죠. 신발 벗고 올라서세요. 여자가 신발을 벗고 올라섰습니다. 키를 쟀어요. 163cm. 그리고 몸무게를 쟀습니다. 54kg. 됐습니다. 다음 검사실로 가시면 돼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어요. 여자가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리고 문 쪽으로 걸어갔죠. 문을 열고 나가려다가 뒤를 돌아봤어요. 우리 눈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잠깐 동안 서로를 바라봤어요. 여자가 먼저 눈을 떼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죠. 1980년 6월 22일. 부산.
엄마 눈, 아빠 코, 설마 그 사람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세상이 얼마나 넓은데. 서울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우연이야. 하지만 가슴은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내 동생이라는 걸, 40년 만에 만난 거라는 걸.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눈물이 자꾸 흘렀어요. 은희 선생님, 다음 환자 들어가도 돼요? 동료 간호사가 문을 열고 물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눈물을 닦았어요. 아, 네. 잠깐만요.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죠.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진정하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확실하지도 않잖아. 생년월일이랑 출생지가 같다고 해서 내 동생이라는 보장은 없어. 하지만 가슴은 계속 뛰었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어요. 어떻게 하지? 말을 걸어볼까? 아니면 그냥 보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만약 내 동생이 맞는데 보내면 어떡하지? 또다시 40년을 기다려야 하는 건 아닐까? 만약 내 동생이 아니면 어떡하지? 괜히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건 아닐까? 하지만 후회하고 싶지 않았어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결심했어요. 검사가 끝나면 말을 걸어보자. 저는 화장실에서 나와 검사실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환자를 불렀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여자 생각뿐이었죠. 최은주, 1980년 6월 22일, 부산. 혹시 정말 내 동생일까? 검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의자를 가리켰죠. 여기 앉으세요. 앉으면서 간호사 선생님을 봤습니다. 50살쯤 돼 보였어요. 단정한 간호사복을 입고 계셨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끌리는 걸까요? 처음 보는 분인데 편안한 느낌이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제 문진표를 보고 계셨어요. 손이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러시는 걸까요? 혈압 재겠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저는 팔을 내밀었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혈압계를 감았죠. 가까이서 보니 더 신기했습니다. 눈. 뭔가 익숙한 눈이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얼굴도요. 낯익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보는 분이에요. 이상하죠. 간호사 선생님이 계속 저를 쳐다봤어요. 혈압을 재면서도 자꾸 제 얼굴을 봤습니다.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 애타는 것 같았죠.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 보였어요. 얼굴이 창백했거든요. 혈압 측정이 끝났습니다. 키 재겠습니다. 일어나 주세요. 저는 일어났어요. 신장기 앞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벗고 올라섰죠. 간호사 선생님이 키를 쟀어요. 그리고 몸무게도 쟀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검사실로 가시면 돼요. 간호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여전히 떨렸습니다. 저는 신발을 신었어요. 문 쪽으로 걸어갔죠. 그런데 나가기가 싫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처음 보는 분인데 더 있고 싶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려다가 뒤를 돌아봤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눈에 눈물이 글썽이는 것 같았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죠. 잠깐 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왜 이렇게 마음이 끌리는 걸까요? 저는 눈을 떼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음 검사실로 향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간호사 선생님 생각뿐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슬픈 눈으로 저를 보셨을까? 왜 손이 떨렸을까? 왜 저는 그분한테 끌렸을까?
이상했어요. 정말 이상했습니다. 다음 검사를 받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그 간호사 선생님, 눈이 엄마 눈 같았어요. 아니, 엄마가 아니라 제 친엄마요. 사진 속 엄마. 제가 가진 유일한 가족 사진 속 엄마 눈이랑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도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어요. 설마.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하지만 가슴 한쪽이 계속 뛰었습니다. 모든 검사가 끝났어요. 오후 3시쯤 됐을까요? 저는 병원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가려다가 멈췄어요. 다시 3층으로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그 간호사 선생님을 다시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무슨 핑계로 올라가죠? 검사는 다 끝났는데 고민하다가 그냥 나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학교로 돌아갔어요. 교무실에 앉아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 간호사 선생님, 왜 그렇게 마음에 남는 걸까요? 퇴근 시간이 됐어요. 오후 5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생각했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생각했죠. 아들이랑 놀아주면서도 생각했습니다. 그 간호사 선생님, 눈물 글썽이던 그 눈, 떨리던 그 손, 슬프고 애타던 그 표정, 왜 저를 그렇게 보셨을까? 밤이 됐어요. 아들을 재우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저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꺼냈죠. 1985년 겨울 사진. 아빠, 엄마, 언니, 저. 언니, 박은희 언니. 그 간호사 선생님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사진 속 언니 얼굴을 봤습니다. 비슷한 것 같았어요. 사진이 너무 오래돼서 잘 모르겠지만 뭔가 비슷했습니다. 설마 그분이 내 언니일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세상이 얼마나 넓은데, 서울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가슴은 계속 뛰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만약 정말 내 언니라면, 40년 만에 만난 거라면, 그냥 지나쳐버린 걸까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말을 걸어보지 않았을까? 왜 물어보지 않았을까? 다시 한번 가볼까? 내일 병원에 가볼까? 고민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그 간호사 선생님이 나왔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여자 얼굴이 보였어요. 최은주, 1980년 6월 22일, 부산. 다음 날 아침이 됐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오늘 그 사람 올까? 검사 결과를 받으러 올 거예요. 보통 이틀 후쯤 오거든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간호사복으로 갈아입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마음이 계속 두근거렸죠. 오전 10시 환자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복도를 계속 살폈어요. 혹시 그 여자가 올까봐. 하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11시가 됐어요. 난 12시가 됐죠.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어요. 오후 1시. 동료들은 식당으로 갔지만 저는 복도에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때였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그 여자가 나왔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힘이 풀렸어요. 여자가 접수처로 갔습니다. 뭔가 말하고 있었어요. 검사 결과를 받으러 온 거겠죠. 접수 직원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여자가 서류를 받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왔어요. 지금이야. 지금 말을 걸어야 해. 안 그러면 평생 후회할 거야. 저는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손이 떨렸죠. 저기, 실례합니다. 제가 말을 걸었습니다. 여자가 멈춰 섰어요. 돌아보며 저를 봤죠. 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이야기 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자가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당연하죠. 처음 보는 간호사가 갑자기 말을 거니까요. 무슨 일이세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어볼 게 있어서요. 1층에 카페가 있는데 10분만, 아니 5분만이라도. 저는 애원하듯 말했어요. 여자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층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10분 후에요. 여자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내려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동료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은희 언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잠깐 화장실 좀.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죠. 진정하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10분 후, 저는 간호사복을 입은 채로 1층 카페로 내려갔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잠깐 나와도 괜찮았어요.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여자가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고 일어났죠. 여기 앉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여자가 앉았어요.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어요. 혹시 실례지만 어디 출신이세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자가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부산, 동래구요. 어릴 때요. 부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눈물이 자꾸 흘렀습니다. 선생님, 왜 우세요? 여자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저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지갑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사진을 꺼냈죠. 1985년 겨울 사진. 이 사진. 혹시? 저는 사진을 여자에게 내밀었습니다. 여자가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사진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자도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꺼냈어요. 똑같은 사진이었습니다. 1985년 겨울, 부산 동래구, 부모님, 언니, 동생, 2장의 사진을 나란히 놓았어요. 완전히 같은 사진이었죠. 혹시 이름이 원래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은주 였어요. 고모한테 입양되고 최은주로. 여자가 대답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은주야. 제가 말했습니다. 여자도 눈물을 흘렸어요. 언니. 박은희 언니? 응. 나야. 나. 언니야. 여자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언니. 진짜 언니예요? 응. 은주야. 내가 찾았어. 40년 만에. 우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카페 안에서 둘이 울었어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40년 만에 재회였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카페 안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손을 꼭 잡고 울었죠. 언니, 정말 언니예요?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나야. 박은희, 너희 언니. 저도 울면서 대답했어요. 언니 생년월일이 1973년 3월 15일. 은주가 더 크게 울었습니다. 맞아요.
맞아. 언니 생일. 너는 1980년 6월 22일. 제가 말했어요. 네, 맞아요.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는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40년 만이에요. 40년 만에 만났어요. 부모님 이름도 기억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빠는 박철수, 엄마는 이영희. 은주가 대답했어요. 맞아, 맞아. 저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옛날 집, 주소도 기억해요? 은주가 물었어요. 부산 동래구 온천동. 제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거기 우리 집이었어요. 은주가 울면서 말했죠. 틀림없었습니다. 내 동생이 맞아요. 40년을 찾아 헤맨 내 동생. 언니, 어떻게 지금까지? 은주가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이야기했어요. 외삼촌 집에서 자란 이야기, 22살 때 찾으려 했던 이야기, 등본을 떼었지만 이름이 없었던 이야기,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던 이야기, 입양으로 호적이 분리됐다고 하더라. 성도 바뀌었을 거라고. 그래서 못 찾았어. 제가 말했어요.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모가 저를 정식으로 입양하셨어요. 그래서 최은주가 됐어요. 그래서 못 찾았구나.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언니 찾고 싶었어요. 하지만 고모 생각하면 은주가 말했어요. 알아. 고모님이 너를 키우셨으니까. 저는 은주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도 저 때문에 힘들었죠? 응. 명절 때마다 부모님 묘지 혼자 갔어. 그리고 혼자 울었지. 은주가 또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요. 제가 언니를 찾았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해. 내가 언니잖아. 내가 더 찾았어야 했는데. 저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울었어요. 40년의 그리움이 터져 나왔습니다. 언니, 결혼은 하셨어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응, 남편이랑 딸이 있어. 딸이 올해 고3이야. 제가 대답했어요. 저도 남편이랑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은주가 말했죠. 그럼 우리 조카가 있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언니 딸, 제 조카. 은주도 웃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웃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슬프면서도 행복했죠. 언니, 직업은 뭐예요? 간호사. 여기서 25년 일했어. 저는 초등학교 교사예요. 강동구에서 20년 일했어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둘 다 서울에 살았네. 제가 말했어요. 네.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 살았을까요? 은주가 안타까워했죠. 이제라도 만났으니 됐어.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저는 은주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언니, 평생 연락하며 살아요. 은주도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가 다 됐어요. 점심시간이 끝날 시간이었죠. 언니, 일 괜찮아요? 은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조금 있으면 올라가야 해. 저는 아쉬워했어요. 그럼 오늘 퇴근하고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은주가 물었죠. 당연하지. 연락처 교환하자.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서로 번호를 저장했어요. 은주는 제 번호를 언니라고 저장했죠. 저는 은주 번호를 동생 은주라고 저장했습니다. 언니, 집 주소도 알려주세요. 응, 문자로 보낼게.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헤어지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입구까지 함께 걸어갔습니다. 밖에서 한 번 더 포옹했어요. 은주야,
오늘 저녁 6시에 다시 만나자. 여기서 제가 말했습니다. 네, 꼭 올게요. 은주가 대답했어요. 절대 안 오면 안 돼. 알았지? 네. 언니, 꼭 올게요. 약속해요. 은주가 택시를 타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 서 있었어요. 찾았어. 내 동생을 찾았어. 40년 만에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오후 근무를 시작했죠.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은주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녁 6시, 은주를 다시 만날 시간이에요. 시계만 계속 쳐다봤습니다. 저녁 6시, 저는 병원 1층 로비에서 은주를 기다렸습니다. 5분 전부터 기다렸어요. 혹시 은주가 안 오면 어쩌나 걱정됐거든요. 6시 정각, 입구문이 열렸습니다. 은주가 들어왔어요. 저는 달려가서 은주를 안았습니다. 왔구나. 네. 언니, 우리는 병원 근처 조용한 식당으로 갔습니다. 개인 룸이 있는 한식당이었어요. 둘이서만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음식을 주문했지만 먹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은주 얼굴만 보고 싶었습니다. 언니, 제가 먼저 이야기할게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응, 천천히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주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고모집에서 자란 이야기, 부산에서 학교 다닌 이야기, 대학교 들어간 이야기, 교사가 된 이야기. 고모는 저를 정말 잘 키워주셨어요. 친딸처럼 사랑해주셨어요. 은주가 말했어요. 고모님 감사하다. 우리 은주 잘 키워주셔서.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언니 찾고 싶었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고모한테 미안해서 엄마 속상하실까봐. 은주가 울먹였어요. 알아. 당연히 그랬겠지. 저는 은주 손을 잡았습니다. 20살 때 고모한테 물어봤어요. 언니 어디 있냐고. 하지만 고모도 몰랐어요. 외삼촌 연락처를. 외삼촌이랑 고모님이 연락을 안 했나 봐. 네. 장례 이후로 연락 안 하신 것 같아요. 은주가 말했죠.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자란 이야기. 집이 작아서 힘들었던 이야기. 그래도 외삼촌이 저를 대학까지 보내준 이야기. 22살 때 구청 갔어. 등본 떼어봤지. 근데 내 이름이 없더라. 제가 말했어요. 입양으로 호적이 분리됐으니까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30살 때는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어. 돈도 많이 들었지. 근데 못 찾았어. 언니, 고생 많았어요. 40살 넘어서는 포기했어? 아니, 두려웠어.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을 텐데. 내가 나타나면 너희 가족한테 방해될까봐. 제가 말했어요. 은주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저도 그랬어요. 찾고 싶었지만 고모 생각하면 우리 둘 다 바보였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정말. 은주도 웃었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먹으며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언니,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27살 때. 남편은 회사원이야. 평범한 사람이지. 제가 대답했어요. 저는 30살 때 결혼했어요. 남편은 공무원이에요. 좋은 사람이야? 네. 착해요. 저랑 아들 잘 돌봐줘요. 은주가 웃었습니다. 딸은 언제 낳았어? 31살 때. 이제 고3이야. 대학 입시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 제 아들은 제가 36살 때 낳았어요.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은주가 말했죠.
우리 애들 만나게 해줘야겠다. 제가 말했습니다. 네, 꼭요. 사촌이잖아요. 은주가 기뻐했어요. 근데 은주야, 우리 조카들이 사촌이라고 생각할까? 제가 물었어요. 그러게요. 7촌이나 8촌쯤 되는 건가? 은주가 웃었습니다. 뭐 어때? 우리가 진짜 자매면 되지. 저도 웃었어요. 저녁 8시가 됐습니다. 2시간 동안 이야기했네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언니,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이랑 아들이 기다려요. 은주가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나도 남편이랑 딸한테 가야 해. 저도 아쉬웠어요. 언니, 내일도 만날 수 있어요? 당연하지. 매일 만나고 싶어. 우리는 식당을 나왔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웠어요. 겨울밤 바람이 차가웠죠. 은주야, 주말에 우리 가족들 다 같이 만나자. 너희 남편이랑 아들도 데려와. 제가 말했습니다. 네, 좋아요. 우리 남편한테도 말할게요. 은주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부산 가자. 부모님 묘지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주가 눈물을 흘렸어요. 네, 가요. 아빠, 엄마 뵈러. 다음 주 토요일. 우리 가족들 다 같이 부산 가자. 네. 언니, 택시를 잡았습니다. 은주가 택시에 탔어요. 조심히 가. 집 도착하면 문자해. 제가 말했습니다. 네. 언니도 조심히 가세요. 은주가 손을 흔들었죠. 택시가 떠났습니다. 저는 한참 서서 택시를 바라봤어요. 내 동생. 40년 만에 찾은 내 동생. 다시는 놓치지 않을 거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밤 9시쯤 됐을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엄마, 왜 이렇게 늦어? 딸 지민이가 거실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 연락도 없고.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뭐부터 말해야 할까요? 할 얘기가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TV를 껐어요. 지민이도 펜을 내려놓고 제 쪽을 봤죠. 사실은 오늘 내 동생을 만났어.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동생? 무슨 동생? 남편이 놀라며 물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남편한테 동생 이야기를 별로 안 했거든요. 그냥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외삼촌 집에서 자랐다고만 말했죠. 나한테 동생이 있었어. 5살 때 헤어졌지. 40년 만에 오늘 만났어.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과 딸이 입을 벌리고 저를 봤어요. 저는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1985년 부모님 교통사고, 장례식장에서 헤어진 이야기, 외삼촌과 고모가 한 명씩 데려간 이야기, 40년 동안 찾으려 했지만 못 찾은 이야기. 그런데 오늘 병원에 건강검진 받으러 왔더라. 내가 담당 간호사였어. 제가 말했어요. 헐, 진짜? 지민이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응, 정말 우연이었어. 차트 보는데 생년월일이랑 출생지가 똑같더라고. 그래서 용기 내서 말 걸었지. 그랬더니 정말 내 동생이었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축하해. 정말 다행이다. 응, 나도. 믿기지가 않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지민이가 옆으로 와서 저를 안았어요. 엄마, 울지 마. 좋은 일인데. 응, 기쁜 눈물이야.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럼 이모가 생긴 거네? 지민이가 물었어요. 응, 내 이모야. 이름은 최은주. 45살이야. 초등학교 교사고. 제가 말했습니다. 와,
이모, 만나보고 싶어요. 곧 만날 수 있어.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다 같이 부산 가기로 했어. 부산? 남편이 물었습니다. 응, 부모님 묘지에 같이 가기로 했어. 은주 가족들도 다 같이. 제가 말했어요. 은주 씨도 결혼했어? 응, 남편이 공무원이래.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이고. 그럼 내 사촌? 지민이가 물었어요. 응, 뭐? 정확히는 6촌이나 7촌쯤 되겠지. 근데 우리는 그냥 사촌이라고 부르기로 했어.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와, 사촌 동생 생기는 거네. 지민이가 좋아했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은주가 보내준 사진이 있었어요. 은주랑 은주 아들 민준이 사진이었죠. 이게 내 이모야. 그리고 이게 민준이. 올해 11살. 제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우와, 귀엽다. 지민이가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다음 주에 만나면 잘해줘. 당연하죠. 남편도 사진을 봤습니다. 정말 운명적이네. 40년 만에 병원에서 만나다니. 응, 나도 믿기지가 않아. 아침에 출근할 때만 해도 이럴 줄 몰랐어. 저는 웃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은주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집 잘 도착했어요. 남편한테 다 얘기했어요. 정말 좋아해요. 다음 주 토요일 꼭 같이 갈게요. 저는 문자를 보고 또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남편이랑 딸한테 얘기했어. 다들 너 만나고 싶대. 토요일에 보자. 잘 자.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남편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여보, 정말 다행이야. 오늘 밤 잘 잘 수 있겠어? 응. 너무 행복해서 잠이 안 올 것 같아. 지민이도 저를 안았어요. 엄마, 축하해요. 이모 만나서 정말 좋겠다. 응, 고마워.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정말 잠이 안 왔어요. 눈을 감으면 은주 얼굴이 보였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내 동생. 토요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가족들 다 같이 부산 가는 날. 부모님 묘지에서 은주랑 함께 절하는 날. 아빠, 엄마. 은주 찾았어요. 이제 둘이서 자주 찾아뵐게요. 그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은주랑 매일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전화도 했죠. 점심시간마다 만나기도 했습니다. 40년 동안 못 만난 시간을 보상받는 것 같았어요. 매일매일이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토요일이 됐어요. 부산으로 가는 날,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날, 토요일 아침 6시, 우리 가족은 서울역에서 기차를 탔습니다. 은준의 가족도 같은 기차를 탔어요. 기차 안에서 만났죠. 언니, 은주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어요. 우리는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소개할게. 우리 남편 민호야. 은주가 말했어요. 은주 남편이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최민호입니다. 반가워요. 박은희예요. 이쪽은 우리 남편 성훈이. 제가 소개했죠. 두 남편이 악수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우리 딸 지민이야. 제가 딸을 소개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민이에요. 지민이가 인사했습니다. 이모 만나서 반가워. 은주가 지민이를 안아줬어요. 이모, 안녕하세요. 지민이가 웃었죠. 이쪽은 우리 아들 민준이. 은주가 아들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준입니다. 민준이가 인사했어요. 고모 만나서 반가워. 제가 민준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이가 수줍게 웃었어요. 지민아, 민준이랑 친하게 지내. 제가 말했습니다. 네. 민준아, 반가워.
지민이가 민준이한테 손을 내밀었어요. 누나 반가워요. 민준이가 악수했죠. 기차는 부산으로 달렸습니다. 2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기차 안에서 우리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40년 동안 못 만난 이야기들, 서로의 가족 이야기들. 부산역에 도착했어요. 오전 9시쯤 됐습니다. 택시 2대를 탔어요. 추모공원으로 향했죠. 차 안에서 저는 긴장했습니다. 40년 만에 부모님 묘지에 동생과 함께 가는 거예요.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은주도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추모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차에서 내렸어요. 이쪽이야. 제가 앞장섰습니다. 40년 동안 혼자 왔던 길이에요. 이제는 동생과 함께 걷고 있죠. 묘지가 보였습니다. 박철수, 이영희, 우리 부모님. 은주가 멈춰 섰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 엄마.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가자. 같이 가자. 손을 잡고 묘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6명이 묘비 앞에 섰어요.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주도 옆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아빠, 엄마. 은이에요. 은주 데려왔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저예요. 은주. 40년 만에 왔어요. 은주가 울면서 말했어요. 우리는 함께 절을 했습니다. 1번, 2번, 3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40년 만에 자매가 함께 부모님 앞에 섰습니다. 아빠, 엄마. 미안해요. 40년 동안 은주 못 찾아서 제가 울며 말했어요. 아빠, 엄마. 저도 미안해요. 언니 못 찾아서 은주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만났어요.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매달 같이 올게요. 명절에도 같이 올게요. 은주가 말했어요. 뒤에서 지민이랑 민준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들도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아빠, 엄마. 소개할게요. 이쪽은 제 남편 성훈이에요. 그리고 딸 지민이. 제가 말했습니다. 지민이가 앞으로 나와 절했어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김지민입니다. 이쪽은 제 남편 민호. 그리고 아들 민준이에요. 은주가 소개했습니다. 민준이도 앞으로 나와 절했어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박민준입니다. 6명이 함께 절했습니다. 부모님 묘비 앞에서 가족이 함께. 아빠, 엄마. 행복하시죠? 자매가 다시 만났어요. 이제 가족들 다 같이 올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은주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언니, 고마워요. 찾아줘서, 나야말로, 다시 만나게 해줘서, 저도 은주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참을 묘지 앞에 앉아 있었어요. 벌초도 하고 풀도 뽑았습니다. 묘비도 깨끗이 닦았어요. 언니, 여기 자주 혼자 왔어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응, 명절 때마다, 부모님 기일에도. 제가 대답했어요. 혼자 와서 외롭지 않았어요? 외로웠지. 정말 외로웠어. 은주 생각하면서 혼자 울었어. 언니, 이제 혼자 울지 마요. 우리 같이 와요. 응, 같이 오자. 오전 11시쯤 됐습니다. 우리는 묘지를 떠났어요. 아빠, 엄마. 다음 달에 또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제가 인사했습니다. 아빠, 엄마. 안녕히 계세요. 은주도 인사했어요. 손을 잡고 걸어 내려왔습니다. 뒤돌아보니 묘비가 보였어요. 햇빛이 묘비를 비추고 있었죠. 부모님도 기뻐하실 것 같았습니다. 40년 만에 자매가 만났으니까요.
추모공원을 나와 부산 시내로 갔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식당으로 향했어요. 언니, 어디로 갈까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동네 할매 국밥집 갈까? 옛날에 우리 부모님이 자주 가셨던 데야. 제가 말했어요. 거기 아직 있어요? 응. 40년 동안 계속 있더라.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간판이 그대로였어요. 안으로 들어갔죠. 6명이요. 주인 할머니가 자리를 안내해 줬습니다. 우리는 둥근 테이블에 둘러앉았어요. 저랑 은주가 나란히 앉았죠. 양쪽에 남편들이 앉았고 지민이랑 민준이도 앉았습니다. 국밥 6개 주세요. 제가 주문했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뜨끈한 국밥이었어요. 부산 돼지국밥 냄새가 좋았죠. 맛있다. 민준이가 국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그치? 할머니가 끓여주시는 거라 더 맛있어. 은주가 웃으며 말했어요. 밥을 먹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지민이랑 민준이가 서로 친해지고 있었어요. 민준아, 너 게임 좋아해?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네, 누나. 저 게임 좋아해요. 나도. 나중에 같이 하자. 좋아요. 민준이가 좋아했어요. 두 남편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형님, 무슨 일 하세요? 은주 남편 민호가 물었어요. 회사 다녀요.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제 남편 성훈이가 대답했죠. 저는 공무원이에요. 좋으시겠어요. 안정적이고, 그래도 회사 다니시는 것도 좋죠.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저는 은주를 봤어요. 은주도 저를 보고 있었죠. 언니, 행복해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나도 정말 행복해. 저도 웃었어요. 언니, 우리 매달 만나요. 첫째 주 일요일마다. 좋아. 명절도 함께 보내자. 네. 부모님 묘지도 같이 가고. 응. 조카들도 자주 만나게 하고. 가족 단톡방 만들어요. 은주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단톡방을 만들었어요. 이름은 박신의 가족이었죠. 다들 초대할게요. 은주가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6명이 단톡방에 들어왔어요. 와, 가족 단톡방이다. 지민이가 좋아했습니다. 점심을 다 먹었어요. 오후 1시쯤 됐습니다. 언니, 이제 서울 올라가야 해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응. 3시 기차 타야 해. 제가 대답했어요. 저희도 같은 기차예요. 그럼 부산역까지 같이 가자. 우리는 식당을 나왔습니다. 부산역으로 향했어요. 역에 도착해서 기다렸습니다. 30분 정도 시간이 남았죠. 언니,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나도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저는 은주 손을 잡았어요. 언니, 고마워요. 용기 내서 말 걸어줘서. 나야말로. 내가 와줘서 고마워. 기차에 탔습니다. 역시 옆자리에 앉았어요.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부산을 떠나 서울로 향했죠.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긴장했는데 이제는 마음이 편하네요. 부모님 앞에서 은주랑 함께 절했어요. 40년 만에 정말 꿈 같은 하루였습니다. 언니, 졸려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아니, 안 졸려. 너는? 저도요. 너무 행복해서 잠이 안 와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저녁 5시 반쯤 됐어요. 언니, 다음 주 일요일에 만나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응, 우리 집으로 놀러와. 저녁 같이 먹자. 네, 갈게요.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안녕, 안녕, 언니. 헤어지는 게 아쉬웠어요. 하지만 일주일 후면 다시 만나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6시쯤 도착했어요. 소파에 앉아 쉬었습니다. 피곤했지만 행복했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단톡방에 은주가 사진을 올렸어요. 오늘 부모님 묘지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6명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좋은 사진이다. 제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언니, 오늘 고마워요. 사랑해요. 은주가 댓글을 달았어요. 나도 사랑해, 은주야. 저도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어요. 남편이 옆에서 자고 있었죠. 눈을 감았습니다. 40년 동안 그리워했던 내 동생. 이제 찾았어요. 앞으로 평생 함께 할 거예요. 매달 만나고 명절도 함께 보내고 부모님 묘지도 같이 갈 거예요. 진짜 자매로, 진짜 가족으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동생이 있어요.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은주야, 사랑해. 오늘의 이야기가 끝났지만 또 다른 감동과 위로의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